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지입니다. 무역전쟁 얘기는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악영향도 줬다가 또 시장 반등도 줬다가 이랬다 저랬다 시장 변동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다가 관심을 맞춰놓고서 미국 정부 다른 쪽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 발행 관련돼서 결국 부채 문제죠. 무역에서 관세를 걷어서 이 부채도 갚고 하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쪽에 관심을 맞춰놓고 또 한쪽에서는 부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재무부가 분기 재정 계획을 낼 때 이달 말에 결과가 공개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협의될 내용들 그걸 거론하고 있는데, 20년물 국채 스케줄에 대해서 지금 10년물, 30년물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10년물, 30년물 국채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뒤에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하고 더불어서 이 입찰 일정을 만약에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이요. 이걸 발행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기초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면서 부채를 해결한다,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회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밑그림도 그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번 주 후반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리포트들은 작년에도 미국 재무부에서 계속 나왔었죠. 이번에는 좀 더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무역전쟁 쪽으로 다들 관심이 가 있고, 또 파월 의장은 멀쩡할 것인가,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고, 그걸 가운데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모두 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요 스테이블 코인 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4월 말 5월 초에 크게 모멘텀이 작용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대해서 미리 좀 연구하고 시장 영향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시장은 정책 리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모습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인데요, 관세 정책이 완화되면 이렇게 반등이 급하게 나오는데, 3월 달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 지수로 놓고 봤을 때 2만 포인트까지는 금방 갔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죠. 이제 19,10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한 1000포인트 정도 고점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9,100포인트가 이 정책 리스크가 완화돼도 걸리는 자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하고도 연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업 실적 지금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셋 집계로 놓고 보면은 3월 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익 전망은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 매출은 소폭 하향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보시면은 IT 쪽을 놓고 보면은 약간 낮아지는 모습 보이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틸리티 쪽하고 부동산, 금융 이쪽은 매출 전망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금융 쪽은 어닝 전망도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관련된 리스크가 기업 실적 전망을 할 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던 그 모습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충격을 줬기 때문에 나빠질 대로 나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포워드 EPS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9배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5년 평균이 19.9배, 10년 평균이 18.3이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 되는 것이죠. 나스닥 선물 지수를 1000으로 나누면 비슷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수치로 집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 지금 흐름 보면은 18,700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죠. 19,000을 왔다 갔다, 19,000을 중심으로 정책이 완화되면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1000으로 나누면
포워드 EPS하고 수치가 대강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포워드 PER 수치가 이익이 개선되면서 낮아지면 좋겠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면 바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선물지수로 예전에는 2만 포인트 위를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19,000 정도 가면은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로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이익 전망이 바뀌어야 되고 이익 전망이 바뀌려면은 정책이 바뀌어야죠.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흐름 감안해서 지수대별로 접근 전략이 좀 틀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패턴이 어느 정도 그려지려고 하는데 그려지는 거 보면서 우리가 또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업 실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은 어느 정도 또 수습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그7 볼게요. 매그7 어닝이 올해 전망이 15.9%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게 작년에 36.5% 기록했기 때문에 많이 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주가 약세 요인이기도 하고요. 특히 1분기는 더 안 좋습니다. 14.8% 성장할 것이고 S&P 500에서 이 매그7을 제외한 493개 기업은 5.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닝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올해에 그렇게 저점을 치고 내년 거 있죠. 내년에는 매그7이 17.4% 올라가고요. S&P 493 그건 13.1% 증가합니다. S&P 493이란 그런 표현은 없죠. 매그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매그7 그리고 나머지 493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고요. 매그7이나 나머지나 올해가 최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관세에 대해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USA Today 보면은 과연 관세가 감세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관세 같은 데서 총알을 비축해서 감세의 재원으로 쓸 수도 있다. 그게 또 트럼프의 계획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봐왔었는데 감세하기에는 관세를 올려서 들어오는 그 수입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수치로 뽑아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의회 예산국에서 집계한 건데요. 연방 예산이 4조 9천억 달러고요. 그거 조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소득세가 2조 4천억 달러로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소득세 말고 준소득세 같은 거 있죠. 사회보장 비용이요.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면은 뭐 4대 보험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회보장 세금 여기 있고요. 1조 2천억 달러. 그리고 메디컬 관련해서 3,870억 달러. 그거 다 합치면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은 이쪽을 감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쪽을 감세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조 4천억 달러요. 그리고 기업 관련된 그러니까 법인세가 5,300억 달러. 여기하고 여기를 감세를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대상되는 이 관세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770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고 있어요. 2022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2023년에도 감소했고 2024년에도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상품 수입이 양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면세되는 그런 항목들도 많습니다. 금액이 좀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면세하기로 2016년에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게 해가 가면 갈수록 금액이 커져가지고 관세 금액이 또 적어지는데 그 일부분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적은 금액의 수입품 그 품목들이 또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제품들 있죠. 굳이 뭐 그 사이트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중국 관련한 저가 쇼핑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관세가 적어지고 있는데 그런 조그만 금액들도 5월부터는 다 관세 매긴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관세를 늘리긴 늘릴 건데 이 770억 달러를 늘리긴 늘릴 건데 그래봐야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늘려봐야. 그러니까 루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10년 해가지고 6천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이 6천억 달러면은 연간으로 따지면 600억 달러죠. 이거를 더블 만들겠다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건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또 여기저기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 기사에서는 예일 쪽에서 연구한 그런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그게 해봐야 목표치의 절반 정도밖에 현실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연방 예산 중에서 4조 9천억 달러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득세 이쪽을 감소시키려면은 관세 증액해가지고는 턱도 없다라는 것이죠. 풀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강 눈으로 이렇게 봐도 30배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온통 다 지금 관세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흔들리기도 하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근데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거 한번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됐어요. 그냥 공포의 대상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업 실적 전망을 하향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다. 이 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유동성 관련돼서 스테이블 코인이요. 제가 이 유동성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4월 말 5월 초에 이 유동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매크로를 보면서 경제 흐름이 이 유동성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확 바뀌지는 않아요. 경기 흐름이 안 좋고 유동성을 푼다라고 하면은 경기 흐름이 다시 좋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유동성이 만드는 효과는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날 때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흐름에 가속을 붙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나 지금같이 재정, QT, 대외정책에 있어서 달러 이쪽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유동성 움직임 자체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러한 재료들이 유동성하고 밀접하게 관련돼서 움직이는 그런 자산군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중간선거 그 이후까지도 이 정치적 관점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중간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첫 단추를 맞추는 게 이 4월 후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여기서 방향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상승세로 전환하려고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순간에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이 나스닥 선물지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한순간에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으로 들어선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뭐 꾸역꾸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간선거가 뭐 11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11월에 맞춰서 시장을 볼 수는 없잖아요. 선거 관련된 민심은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시장 흐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올해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흐름을 계속 망가뜨리는 것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죠. 올해 말, 내년 초가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은 올해 중반 정도께부터는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말 5월 초에 모멘텀 변화의 첫 단추가 될 그런 재료가 나올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얘기들, 스테이블 코인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베센트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되고 그러한 제도적인 적용이 국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뉴욕 페드에서도 관련된 자료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4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재정 계획이요. 이번에는 옐런 때하고 다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분과 관련된 일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줄타기하는 이 모습 이거는 당연히 하는 모습인데 자산시장하고 미국 부채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시작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4월 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윤곽이 나타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장하고의 협의는 이미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4월 말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통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작용이 되는 시기잖아요. 이번 주말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